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면책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면책의 효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에는 통상면책과 특별면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면책은 채무자가 인가를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간 변제를 모두 완료한 때 법원으로부터 받는 면책입니다. 이 통상면책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결정이 나오는데요. 법률이 정하는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를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는 실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에 비해서는 우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채권자들 사이에 형평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는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면책을 받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죠. 특별면책 신청 자격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이 됐거나 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거나 또 중병에 걸린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면책 요건으로는 특별면책 당시까지 변제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변제를 더 이상 못하게 된 그 시점까지 채무자가 변제한 그 금액의 합이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특별면책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예컨대 채권자겠죠. 이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특별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여기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때는 말 그대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가끔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서 회생이 이미 폐지된 이후에 비로소 특별면책 신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이 폐지된 이후에는 특별면책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시고 특별면책 신청 사유가 있으신 분은 꼭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상면책이나 특별면책의 요건이 갖춰졌으면 채무자는 통상면책의 경우에는 변제완료 증명서, 또 특별면책의 경우에는 특별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잘 갖추셔가지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면책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면책 결정은 공고를 해야 되고 면책 불허가 결정은 공고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만 합니다. 면책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4일이 이의가 없이 경과되어야만 드디어 면책 결정이 확정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다만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예외적으로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면책 취소인데요. 취소 사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라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채무자가 소득과 재산을 속여서 면책을 받는 경우겠죠. 어쨌든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면책 취소 제도가 있어서 면책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면책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면책 취소는 직권이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당사자가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버리면 채권자는 더 이상 면책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법률상 이 직권으로도 면책 결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한 후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채권자가 너무 억울한 경우라면 1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법원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면책 취소 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채무까지 모두 소멸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갚아야 할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면책 이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채권자는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책의 범위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한해서만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만약에 그 채권자가 누락이 되었다면 그것은 채무자의 고의든 과실이든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특히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인 면책결정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